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친절한 회계 선생님 회원장입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107회 전산회계 2급 기출문제풀이 진행해 볼게요. 이론 시험 먼저 볼게요. 1번 다음 중 회계상 거래에 해당하는 것은 우리가 회계상 거래에 해당하는 건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에 영향을 미치는 거래를 이야기하고 반대로 회계상 거래가 아닌 건 주문, 계약, 약속, 담보 이런 것들에 해당하겠죠. 자, 문제를 보면 1번 판매점 확장을 위하여 직원을 채용하고 근로 계약서를 작성했다. 이렇게 계약서만 작성하면 회계상 거래가 아니죠. 2번 사업 확장을 위하여 은행에 운영 자금을 차입하기로 결정했다. 의사결정한 것만으로는 회계상 거래가 아니죠. 3번 재고 부족이 예상되어 판매용 상품을 추가로 주문만 했다. 주문만 한 것도 회계상 거래가 아니죠. 마지막으로 데이터 센터의 화재로 인하여 서버용 PC가 소실됐다. 이렇게 나의 자산이 없어지거나 고난, 파손, 분실 등의 사유로 자산이 없어진다면 해당하는 사건은 회계상 거래가 맞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죠. 2번 다음 중 거래의 요소의 결합관계가 잘못 짝지어진 것은 이 문제를 풀 때는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이렇게 차변 대변에 네 자리가 있고 증가하면 네 자리, 감소하면 네 자리 반대편에 적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럼 첫 번째 문제 보면 1번의 자본의 감소, 자본의 감소는 차변이 맞고 자산의 증가, 자산의 증가는 대변이 아니라 차변에 적혀야 되겠죠. 그래서 잘못 짝지어진 것이 1번이 답이 되겠네요. 나머지는 수익은 수익이 발생하면 대변, 소멸하면 차변, 자산이 감소하면 대변, 그리고 비용 발생하면 차변, 부채의 증가 대변, 부채의 감소는 차변, 자본의 증가 대변 이렇게 전부 다 올바른 결합관계로 1번이 틀린 답이 되겠습니다. 3번 다음의 거래 중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 것은 자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 걸 볼게요. 1번 자동차세를 납부했다. 자동차세를 내면 세금과 공과라고 차변에 이렇게 써주시겠죠. 그 다음에 적십자 회비 마찬가지로 세금과 공과로 차변에 쓰겠네요. 자, 그 다음 상공회의소 회비 마찬가지로 세금과 공과라고 써주셔야 합니다. 자, 그 다음 전월에 급여 지급 시 원천 징수한 근로소득세. 자, 이렇게 급여 지급했을 때는 차변에 급여 그리고 대변에 예수금, 그다음에 현금 등으로 회계 처리를 하지만 지금은 그 원천 징수한 근로소득세를 현금으로 납부한 거니 차변에 예수금 그리고 대변에 현금 이렇게 쓰시겠죠. 즉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 거래에 해당하여 답은 4번이 되겠네요. 4번 증가시 재무상태표상 대변 항목이 아닌 것은 우리 증가했을 때 재무상태표의 대변에 오는 항목은 대변이 원래 자리인 부채와 자본이 여기에 해당하겠죠. 그래서 부채와 자본이 아닌 걸 찾으면 되는데 환급금이 자산으로 답이 되겠네요. 5번 다음 자료에서 당좌자산의 합계액은 얼마인가? 당좌자산 항목들을 찾으면 되겠죠? 현금 당좌자산, 보통예금 당좌자산, 외상매출금도 당좌자산, 외상매입금은 부채죠. 단기매매증권도 당좌자산입니다. 해당 항목들을 모두 더하면 답은 2번 180만 원이 되겠죠? 6번 설명하는 계정 과목으로 옳은 것을 찾으라고 했는데 상품 판매 대금을 조기에 수취해서 계약상 약정에 의한 대금의 할인. 그러면 내가 팔았는데 돈을 일찍 받아서 할인해 준 거니 매출 할인이 되겠죠. 답은 3번입니다. 7번 다음 중 일반적인 상거래에서 발생한 것으로 아직 회수되지 않은 경우 회계 처리 시 계정 과목으로 올바른 것은 일반적인 상거래에서 발생을 하게 되면 외상으로 했을 때 외상매출금, 어음을 받으면 받을어음 이렇게 쓰겠죠. 그런데 아직 회수되지 않은 경우 사용하는 계정 과목으로는 외상매출금이라고 사용하니 답은 4번으로 해주시면 되겠네요. 8번 다음 자료에서 기말자본은 얼마인가? 이 문제는 기초재무상태표 그리고 손익계산서 기말재무상태표 이렇게 그림을 그려서 풀 수 있겠죠. 기초 자본 위치에 100만 원 그리고 총 수익 800만 원, 총 비용 500만 원 빼면 단기 순이익은 300만 원. 그러면 우리가 기말 자본을 구해야 하는데 자본 공식 알고 계시죠? 기초 자본에 단기 순이익을 더하면 기말 자본이 나온다. 그래서 기말 자본은 100만 원에 300을 더한 400만 원이 답이 되겠네요. 공식을 알고 계시면 그림을 안 그리고 푸셔도 좋지만 조금 헷갈리신다면 이런 식으로 그림으로 그려서 푸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9번 단기 손익계산서의 일부를 발췌한 자료이다. 단기의 매출액을 구하시오 라고 나와 있네요. 여기에서 우리가 알아야 하는 거는 손익계산서의 구조상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를 빼면 매출 총이익이 나온다. 이 식을 알고 계시면 되고 지금 매출액을 구하라고 하면서 매출 총이익과 매출 원가를 구할 수 있는 이 금액들을 줬습니다. 즉 매출 총이익은 1억 7,200만 원이고 매출 원가는 기초상품 재고액, 단기 총매입액, 기말상품 재고액을
상품 치 계정을 이렇게 그려서 구하시면 되는데 기초상품 재고액은 차변의 가장 위에 2,500만 원, 그리고 단기상품 매입액은 밑에 1억 6,800만 원, 그리고 기말상품 재고액은 여기에 있죠. 1,500만 원 이렇게 적고 차변과 대변의 합계는 같아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위치에 있는 매출 원가 금액을 구할 수 있겠네요. 매출 원가는 2,500에서 1억 6,800 더하고 1,500을 빼면 1억 7,800만 원이 나오겠죠. 그래서 1억 7,800만 원. 그러면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를 뺐을 때 매출 총이익이 나오니 매출 총이익에다가 매출 원가를 더하면 매출액 금액이 나오겠죠. 답은 1번 3억 5천만 원이 되겠네요. 10번 다음 자료에 괄호 안에 들어갈 계정 과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괄호는 기업의 주된 영업활동인 상품 등을 판매하고 이에 대한 대금으로 상대방으로부터 수취한 어음이다. 상품 팔고 어음 받으면 받을 어음. 답은 2번이 되겠죠. 11번 차량 운반구의 처분과 관련된 자료이다. 차량 운반구의 처분가액은 얼마인가? 자, 이렇게 처분과 관련된 자료를 주면서 주지 않은 금액을 구하라고 할 때는 분계를 한번 해보시면 됩니다. 유형자산 분계를 할 때는 순서대로 해주시면 조금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대변에 해당하는 유형자산을 지워주시면 되는데요. 대변에 차량 운반구 그리고 취득원가로 지워주셔야 되겠죠. 1,600만 원. 그리고 차변에 두 번째로 감가상각 누계액을 지워주시면 됩니다. 감누액은 500만 원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내가 받은 돈을 적어주시면 되는데 이 처분가액을 문제에서 물어봤으니 현금이라고 임의로 적고 물음표 이렇게 써놓을게요. 그리고 차변과 대변의 금액을 비교해서 유형자산 처분 이익 또는 손실 계정 과목을 써주시면 되는데 지금은 유형자산 처분 손실이죠. 손실은 차변의 비용이니까 이렇게 유형자산 처분 손실 100만 원. 이렇게 분계가 되게 되는데 차변 합계와 대변 합계는 항상 같아야 하니 우리는 처분한 금액, 이 금액을 알 수 있겠죠. 얼마로? 1번 600만 원으로. 답은 600만 원입니다. 12번 다음 중 일정 시점의 재무상태표를 나타내는 보고서의 계정 과목으로만 짝지어진 것이 아닌 것은 일정 시점의 재무상태는 재무상태표, 즉 자산부채 자본 계정 과목으로만 짝지어진 게 아닌 걸 찾으면 되겠죠. 그러면 2번이 답이 되겠네요. 임대료, 수익, 이자 비용, 비용이죠. 2번입니다. 13번 빈칸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빈칸의 내용을 보니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키워드 취득 당시 만기일 또는 상환일이 3개월 이내인 걸 얘기하죠. 답은 3번입니다. 14번 단가 결정 방법 중 아래의 자료에서 설명하는 특징을 가진 것은 우리가 단가 결정 방법은 선입선출, 후입선출, 총평균, 이동평균 그리고 개별법 이렇게 있는데 일반적으로 시험에서는 선입선출과 후입선출 특징이 반대가 되다 보니까 둘 중에 하나가 답으로 나오긴 해요. 자, 그럼 문제 보면 물량 흐름과 유사하다. 이 표현만 나와도 들어온 대로 나간다. 즉 선입선출법이다. 이렇게 키워드를 기억해 주시면 문제 어렵지 않게 풀 수 있겠죠. 그래서 나머지 현행 수익의 과거 원가가 대응되고 그리고 기말 재고가 가장 최근에 매입한 상품의 단가로 계산된다. 모두 다 선입선출법에 대한 특징이니 이 부분 잘 기억해 주시면 문제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습니다. 15번 영업 외 수익에 해당하는 항목으로 적절한 것은 영업 외 수익은 이자 수익. 답은 4번이 되겠죠. 이와 같이 계정 과목에 대한 분류가 헷갈리실 때는 프로그램에 있는 계정 과목 및 적요 등록 검색 기능 활용해서 검색해 보시는 거 꼭 추천드릴게요. 실무풀이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회사 코드 태영 상사 9107인지 확인해 주세요. 프로그램에 보시면 우측 상단에 회사 코드 확인할 수 있죠. 1번은 회사 등록 메뉴에서 사업자 등록증 내용을 보고 틀린 부분을 수정하는 문제이죠. 회사 등록 메뉴로 들어가 주세요. 수정하셔야 될 부분은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사업자 등록번호. 자, 사업자 등록번호는 여기 나와 있는 이 번호로 수정해 주시면 되겠죠. 클릭하고 107362578로 이렇게 수정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과세 유형이 지금 일반 과세자라고 되어 있는데 간이 과세로 잘못 입력되어 있죠. 그래서 숫자 1번을 눌러서 일반 과세로 이렇게 변경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번째는 업태가 도소매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제조로 잘못 입력되어 있으니 클릭하고 도소매 이렇게 수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2번은 왼쪽 하단에 있는 이 메뉴 전기분 재무상태표와 전기분 손익계산서 둘 중에 하나가 나오는데요. 문제에서는 전기분 재무상태표가 나왔죠. 그러면 재무상태표 클릭해서 들어가 주실게요. 그 다음에 수정해야 할 부분은 마찬가지로 세 군데가 있는데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지금 외상매출금의 밑에 대손충당금이 있어야 하는데 없죠. 그러면 가장 밑에 클릭해서 외상매출금의 대손충당금은 플러스 1번 코드인 109번 이렇게 입력하셔도 되고 또는 F2번 누른 다음에 여기에서 검색을 이렇게 해주셔도 상관없습니다.
금액은 10만 원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 두 번째는 213 감가상각 누계액, 이 금액이 비품의 감가상각 누계액은 240만 원이어야 하는데 프로그램에는 잘못 입력되어 있죠. 그래서 240으로 이렇게 수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외상매입금 금액을 수정해 주시면 되는데 여기에서 외상매입금 800만 원으로 이렇게 수정해 주시면 되겠죠. 8 플러스 이렇게 입력하신 다음 내차 차액이 0원으로 된 것을 확인해 주시면 잘 수정했구나 이렇게 알 수 있겠죠. 문제 3번입니다. 3번은 거래처 등록 계정 과목 및 적요 등록 그리고 거래처별 초기 이렇게 세 가지 메뉴 중에 두 가지가 나오죠. 첫 번째는 거래처 등록 메뉴에서 거래처 금융기관을 추가로 등록하라고 하는 문제네요. 거래처 등록 메뉴로 들어가셔서 금융기관 탭 클릭해 주시고 여기에서 문제에서 주어진 자료들 전부 다 등록하시면 됩니다. 거래처 코드부터 9800 그리고 신한은행 그 다음에 보통예금이니 1번 눌러주시고 계좌번호는 110-081-83409 이렇게 입력해 주신 다음 계좌 개설일은 20X1년이니 이번 연도 25년 1월 1일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추가로 입력해야 하는 내용은 사업용 계좌 여기 부분을 1번을 눌러서 이렇게 여로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3-2번은 거래처별 초기 2월 메뉴로 들어가 주셔야 되겠죠. 거래처별 초기 2월 메뉴로 들어가셔서 지금 왼쪽에 있는 계정 과목 보니 첫 번째가 받을 어음이네요. 받을 어음 클릭해 주시고 오른쪽에 기후 상사는 올바르게 입력되어 있는데 하우스이 빠져 있죠. 빈칸 클릭하고 F2번 누른 다음 하우스컴 그리고 금액은 550만 원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지급어음 계정 과목 클릭해 주시고 모두 PC 그리고 금액이 잘못 입력되어 있죠. 잘못 입력되어 있으니 금액 수정해 줄게요. 금액 클릭하고 400만 원. 그 다음 하나로 컴퓨터 금액도 수정해 주셔야 되겠죠. 250만 원. 이렇게 수정해 주시면 3-2번 문제가 완료되었습니다. 문제 4번은 일반 전표 입력 메뉴에 들어가서 차변, 대변, 분계를 입력하는 문제이죠. 그래서 거래처별 초기 2월 끄고 일반 전표 입력 메뉴로 들어갈게요. 일반 전표 입력 메뉴로 오셨다면 날짜를 7월 5일 이렇게 입력한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세무은행으로부터 1,000만 원을 3개월간 차입하고 선이자 30만 원을 제외한 잔액이 당사 보통예금 계좌에 입금되었다. 선이자는 이자 비용으로 처리하고 하나의 전표로 입력할 것. 자, 그러면 돈을 빌렸으니 일단 차입금인데 3개월간 차입이니 단기 차입금 부채가 증가했다고 적어주셔야 되겠죠. 대변에 단기 차입금 거래처도 세무은행으로 잘 적어주고 금액은 1,000만 원. 그 다음에 이 해당 금액이 보통예금으로 1,000만 원이 다 들어온 게 아니라 선이자, 먼저 이자를 떼고 들어온 거죠. 그러면 먼저 이자 뗀 이 부분을 우리가 문제에서 이자 비용으로 처리하기로 했으니 하변에 이자 비용 그리고 30만 원 나머지 금액은 보통예금으로 적어주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분계 입력해보면 대변 먼저 단기 차입금 세무은행 이렇게 입력해 주시고 1,000만 원 그 다음 차변에는 이자 비용 먼저 적을게요. 이자 비용 30만 원 그리고 나머지 금액은 보통예금 금액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7월 7일 다음은 상품을 매입하고 받은 거래 명세표이다. 상품 매입했죠? 대금은 전액 외상으로 했다. 자 그러면 분계 먼저 해보면 상품 매입했으니 차변의 상품 그리고 외상이니 외상 매입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그리고 해당하는 거래처 한번 찾아보면 거래처는 지금 대림전자죠. 대림전자 그 다음에 금액은 여기 나와 있는 396만 원이 되겠네요. 이렇게 확인하시고 분계 한번 해보면 7월 7일 하변의 상품 금액은 396만 원 그리고 대변에는 외상 매입 거래처 대림전자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3번 8월 3일이죠. 날짜 먼저 변경할게요. ESC 누르고 8 엔터 3 엔터 그리고 국제전자의 외상매출금 2천만 원 중 1,500만 원은 보통예금 계좌로 입금되고 잔액은 국제전자가 발행한 어음으로 수취하였다. 자 일단 외상매출금을 회수한 거니까 대변의 외상매출금 이렇게 외상매출금 감소시켜주고 국제전자 거래처까지 입력해주고 2천만 원 1,500은 보통예금으로 들어왔으니 차변의 보통예금 1,500 그리고 나머지는 어음으로 받았으니 받을 어음 이렇게 국제전자로 써주시면 되겠죠. 입력해보면 대변의 외상매출금 거래처 국제전자 금액은 2천만 원 차변의 보통예금 먼저 1,500 적어주고 나머지는 어음 국제전자 이렇게 입력해주시면 되겠습니다. 4번
8월 10일 날짜 먼저 바꿔볼게요. ESC 누르고 10. 취약계층의 코로나19 치료 지원을 위하여 한국복지협의회에 현금 100만 원을 기부하였다. 자, 이렇게 기부했을 때는 기부금이라고 하는 비용으로 회계 처리해 주시면 되고, 대변에는 현금 나갔으니 현금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겠죠. 사변에 기부금 그리고 100만 원, 그 다음 대변에는 현금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5번 영업부에서 매출거래처 대표자 결혼식을 축하하기 위하여 화환을 구입하고 현금 결제했다. 매출거래처와 관련된 비용은 기업 업무 추진비라고 쓰시면 되겠죠. 그리고 현금 구입했으니 대변에 현금 이렇게 쓰면 되고, 금액은 49,000원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네요. 날짜 9월 엔터 1 엔터, 그리고 차변에 기업 업무 추진비는 800번대 이렇게 입력해 주셔야 되겠죠. 그리고 금액은 49,000원, 대변에는 현금 49,000원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날짜 먼저 바꿔볼게요. 날짜는 9월 10일이죠. ESC 누르고 10. 영업부 사원의 급여 지급 시 공제한 근로자 부담분 국민연금 보험료 15만 원과 회사 부담분 국민연금 보험료 15만 원을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하여 납부하였다. 회사 부담분 국민연금 보험료는 세금과 공과로 처리한다. 급여 지급 시 직원 부담분은 예수금이라고 대변에 써놨을 테니 하변에 예수금 이렇게 써서 예수금을 감소시켜주고 15만 원, 우리 회사 부담분은 세금과 공과라고 하니 세금과 15만 원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대변은 보통예금 이렇게 회계 처리해 주시면 되겠네요. 입력해보면 차변의 예수금 금액은 15만 원, 그리고 차변의 세금과 공과는 800번대에 15만 원, 그리고 대변에는 보통예금 이렇게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7번 10월 11일 날짜 먼저 바꿔줄게요. ESC 누르고 왼쪽 누르고 1011. 매출처 미래전산의 판매용 PC를 판매하기로 계약하고 판매대금의 20%를 현금으로 미리 수령하였다. 판매 대금의 20%를 현금으로 미리 수령한 거래에 대해서 회계 처리해 주시면 되겠죠. 현금 수령했으니 차변의 현금, 그리고 계약금 성격으로 받으면 선수금이라고 하는 부채로 써주셔야 하고 미래전산 거래처 이렇게 걸어주셔야 되겠죠. 그리고 20%이기 때문에 96만 원이라고 이렇게 입력해 주셔야 하겠네요. 입력해보면 차변의 현금 금액은 96만 원, 그리고 대변에는 선수금 미래전산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8번 11월 25일 자 날짜 ESC 누르고 112. 전월분 BC카드 사용대금 50만 원을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하여 지급하다. 단 미지급금 계정을 사용할 것. 우리가 카드 결제했을 때 상품 구입 외에 카드 결제면 미지급금이라고 대변에 써놓겠죠. 카드 대금을 결제했다고 하니 대변에 써놓은 미지급금을 차변에 써서 이렇게 감소를 시켜주고, 미지급금 거래처는 BC카드죠. 자, 그리고 금액을 보통예금에서 지급했다고 하니 대변에 보통예금 이렇게 회계 처리하시면 되겠네요. 한번 차변에 미지급금 거래처는 BC카드, 그리고 금액은 50만 원. 그 다음 대변에는 보통예금 이렇게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5번은 일반 전표에 입력된 내용을 수정하는 분계이죠. 그래서 날짜 바로 치고 들어가서 수정 한번 해볼게요. 날짜 ESC 누르고 왼쪽 눌러서 7 엔터 29. 자, 차변의 수선비, 대변의 보통예금 이렇게 입력이 지금 되어 있는데, 문제에서 자본적 지출로 처리해야 할 본사 건물 엘리베이터 설치 대금 3천만 원을 보통예금으로 지급하면서 수익적 지출로 잘못 처리했다. 자본적 지출로 처리하게 되면 건물이라고 하는 자산 계정 과목으로 처리해 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수선비를 2번 누르고 건물 이렇게 계정 과목을 수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1월 23일 날짜 치고 들어가 볼게요. 1123. 자, 차변의 비품, 대변의 보통예금 이렇게 나와 있는데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대표자 개인 소유주택의 에어컨 설치 비용 150만 원을 회사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하면서 지급하고 비품으로 계산한 회사 사장님의 개인 목적으로 사용한 돈은 우리가 인출금이라고 하는 계정 과목으로 사용해 주셔야 하겠죠. 그래서 차변의 비품이 아니라 V2번 누르고 인출금 이렇게 수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6번 볼게요. 6번은 결산 문제인데 4가지 이 6번 문제 중에서 수동과 자동 결산을 나눠주셔야 하겠죠. 자동 결산은 기말재고액, 감가상각비, 대손충당금 이 3가지 제외하고 나머지는 전부 다 수동이니 참고해 주시고, 구분 먼저 해보면 1번에 수동, 그리고 2번에는 수동, 3번도 수동, 4번도 수동이네요. 자, 그러면 수동 결산은 일반 전표 입력에 날짜 12월 31일에 차변 대변 입력하시면 되고, 분계 먼저 해볼게요. 영업부에서 소모품 구입 시 당기 비용, 소모품 B로 처리한 금액 중 기말 현재 미사용한 금액은 3만 원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소모품 구입했을 때 전부 다 소모품 이렇게 차변에 얼마 적어놓은 상황인데, 우리가 최종적으로 보고할 때는 사용한 금액은 소모품 B, 아직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소모품이라고 하는 자산으로 수정해서 최종 보고를 해줘야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기말 현재 기준으로 아직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비용에서 감소를 시켜주셔야 되겠죠. 즉 비용을 감소시켜야 하니 대변에 소모품 B
3만 원, 그리고 안 썼으니 소모품이라고 하는 자산으로 이렇게 대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분계 입력해보면 차변의 소모품 금액은 3만 원, 그리고 대변에는 소모품비 800번대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번 볼게요. 단기 투자 목적으로 1개월 전에 동수텔레콤의 주식 50주를 주당 10,000원에 취득했는데 기말 현재 이 주식의 공정가치는 주당 12,000원이다. 자, 그러면 10,000원에 취득했는데 2,000원이 올랐으니 2,000원이 오른 만큼 단기 매매 증권을 증가를 시켜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차변의 단기 매매 증권 증가시켜야 하니 차변의 단기 매매 증권, 그리고 증가한 이 2,000원 곱하기 50주, 그래서 총 금액이 10만 원이죠. 이 10만 원만 증가를 시켜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대변에는 단기 매매 증권을 평가했는데 이익이 난 거죠. 수익자리 단기 매매 증권 평가 이익 10만 원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고, 이 밑에 클릭하고 차변부터 입력해 볼게요. 단기 매매 증권 금액은 10만 원, 그리고 대변에는 단기 매매 증권 평가 이익 10만 원 이렇게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3번, 보험기간이 만료된 자동차 보험을 10월 1일에 갱신하고 보험료가 36만 원, 보험기간은 10월 1일부터 내년 9월 30일까지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 납부하고 전액 비용으로 처리하였다. 보험료는 월할 계산한다. 그림으로 그려보면 1년 10월 1일에 보험을 가입을 하고 X 2년 9월 31일까지 보험 기간이 1년 동안 이렇게 가입을 한 거죠. 그런데 X 1년 12월 31일, 지금 이 날짜가 지금 날짜인데 이렇게 단기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험료를 냈을 땐 보험료라고 하는 비용으로 처리를 하면 되고, 내년분에 해당하는 이 보험료는 올해 12월 31일 기준으로는 선급 비용이라고 하는 자산으로 회계 처리가 되도록 해주셔야 하겠죠. 하지만 회계 처리할 때 전부 다 비용, 즉 보험료라고 처리를 했다고 하니 우리는 보험료라고 처리한 것 중에 내년 거에 해당하는 부분을 보험료에서 감소를 시켜주고, 즉 대변에 보험료라고 써서 비용 감소를 시켜주고 하변에 선급 비용이라고 해서 자산을 증가를 시켜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해당하는 금액 계산해보면 36만 원이 1년치인데 36만 원 곱하기 12분의 내년 거만 계산하시면 되니까 내년에 해당하는 1월부터 9월까지, 즉 9개월이죠. 12분의 9 이렇게 계산하시면 27만 원이 회계 처리를 해야 하는 금액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 분계해보면 차변의 선급 비용 금액은 27만 원, 그리고 대변에는 보험료는 800번대로 해주셔야 되겠죠. 821번 보험료 이렇게 회계 처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4번, 단기 차입금에 대한 이자 비용 미지급액 중 X1년 귀속분은 60만 원이다. 차입금에 대해서 이자 비용인데 발생은 했지만 실제로 돈으로 내지 않은 금액에 대한 회계 처리를 하라고 하는 거죠. 발생은 했으니 우리가 차변에 이자 비용 이렇게 비용 발생으로 적어주고, 현금으로 냈으면 대변에 현금 썼겠지만 안 냈으니 미지급 비용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리고 해당하는 단기 귀속분, 올해 귀속분은 60만 원이라고 하니 60만 원으로 회계 처리해 주시면 되겠죠. 입력해보면 차변의 이자 비용 금액은 60만 원, 그리고 대변에는 미지급 비용 이렇게 회계 처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동결산 항목이 없기 때문에 결산자료 입력 창은 따로 들어가지 않으셔도 정답 처리가 된다는 점 참고해 주세요. 자, 7번 문제 볼게요. 7번 문제는 장부조회 문제이죠. 장부조회 문제 같은 경우는 거래처 원장, 그리고 계정별 원장, 일개표, 월개표, 총계정 원장, 계좌nek 시산표,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여기에서 답을 찾아주시면 되는데, 첫 번째 문제 먼저 볼게요. 상반기 동안 지출한 기업 업무 추진비 금액은 얼마인가? 자, 그러면 이 기간의 합계를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 군데에서 찾을 수 있지만 일개표, 월개표에 가서 한번 찾아볼게요. 일개표, 월개표에 가서 한번 찾아보면 1월 엔터, 6 엔터, 엔터. 그리고 여기에서 기업 업무 추진비 밑으로 내려가시면 여기에서 볼 수 있죠. 자,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650만 원 이게 답이고 650이라고 적어주시면 되고, 일개표, 월개표뿐만 아니라 총계정 원장에서도 찾을 수 있으니 동일한 답이 나온다면 올바르게 장부를 조회한 점 참고해 주세요. 그 다음 두 번째 문제 볼게요. 두 번째 문제는 1월 말에 미수금 장부가액. 자, 이렇게 장부가액을 물어봤을 때는 재무상태표에 가서 보시면 편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그리고 장부가액은 전기말 대비하여 얼마가 증가, 이렇게 작년과 비교해서 증가한 금액을 찾으려면 무조건 재무상태표 또는 손익계산서에서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자산부채 자본은 재무상태표에서 봐야 하기 때문에 재무상태표로 들어가 주시고, 여기에서 1월 말 1 엔터 이렇게 치시고, 왼쪽의 금액이 단기,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이 금액이 전기 금액이겠죠. 그러면 미수금을 찾아서, 미수금 여기에 있네요. 이 미수금 금액이 전기에 비해서 단기가 얼마가 증가했는지를 보려면 두 금액의 차이를 보시면 되겠죠. 505만 원에서 450만 원을 빼면
155만 원이 되겠네요. 이 금액이 증가한 금액이겠죠. 자, 세 번째, 5월 말 현재 외상 매출금 잔액이 가장 많은 거래처의 코드와 잔액은 얼마인가? 자, 그러면 거래처를 물어봤을 때는 거래처 원장에 들어가셔야 한다. 자, 여기 들어오셔서 지금 5월 말이니 이 뒤에 날짜가 5월 말일자가 나오게 검색하시면 앞에 날짜는 상관이 없다. 5월 31일, 5월 31일, 그리고 외상 매출금, 그리고 거래처는 엔터 이렇게 치시면 처음부터 끝까지 조회가 됩니다. 여기에서 잔액이 가장 많은 거래처라고 했으니 잔액 칸을 비교하시면 되고, 거래처 중에 잔액이 가장 많은 거래처는 여기 나와 있는 대복전자가 되겠네요. 네, 그러면 대복전자의 거래처 코드가 00112이죠. 그래서 이 거래처 코드를 적어주시면 되고, 잔액은 3,650만 원, 이렇게 두 가지 금액을 다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7번 문제까지 이렇게 장부조회를 다 마친 다음에 실제 수업용 프로그램에는 좌측 하단에 이론 문제 답안 작성이라고 하는 버튼이 있는데, 그 버튼을 눌러서 여기 나와 있는 7번 문제들의 답안을 전부 다 입력을 해주셔야 정상적으로 채점이 된다는 점 꼭 기억하시고요. 여기까지 107회 기출문제 풀이를 마무리하고 우리는 다음 강의에서 뵙도록 할게요.